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여성이며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고려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파혼한 이유는 바로 그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란 사람은 우리의 신혼집을 예비 시부가 입원한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정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예비 시아버지 간병을 맡기고 싶어서였어요. 예비 시모란 사람은 며느리를 얻기보다는 간병인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이거 알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바로 파혼할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도 한몫을 했어요. 저런 여자를 시모라고 받아들이며 살 수 없었고 남자친구에게도 크게 실망해서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파혼하면 재미없으니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파혼했어요. 저를 간병인으로 생각한 그 아줌마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습니다. 연애한 지 2년 조금 안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이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처음 찾아갔어요. 사귀는 내내 남자친구를 통해 안부만 드렸지 직접 만나 뵙고 얼굴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떨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렴. 그동안 아들 통해서 안부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좋네. 예비 시모는 인사하러 온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라 제법 긴장했는데 이리 허물없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긴장감이 스르륵 풀리더군요. 비록 직접 만나서 얼굴 뵌 건 처음이지만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내내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 존재했어요.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양가의 축하 속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에서 양쪽 집안이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꽤 큰 돈을 보태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시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님께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갑자기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 바람에 예비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멀쩡하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게 뭐야? 이걸 어쩌면 좋니? 네 아빠 이러다가 너 결혼하는 것도 못 보면 어떡해? 그런 소리를 왜 해?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아빠 괜찮아지실 거야.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너도 알겠지만 네 아빠 혈압 있어서 몸 관리를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 엄마 너무 무서워. 이러다 네 아빠 영영 못 일어날까 봐 겁나서 죽겠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니? 갑작스런 예비 시부의 쓰러짐. 이날 이후 시댁은 아버님의 건강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때 예비 시댁의 가정사회관에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시세를 많이 지기도 했고 늘 몸 관리에 힘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앓게 되면서 결국 쓰러지게 되셨죠.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탓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걸까요? 아무튼 이 일로 예비 식구들은 아버님 걱정에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그러했고요. 한참 결혼 준비하며 바쁘게 보내던 참이었는데 아버님의 일로 결혼 준비에 설레임은커녕 좋은 티 하나 내지 못하고 눈치 보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 대신 제가 다 알아보고 챙기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며칠 후 예비 시모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자 왔어요. 세상에, 얼굴이 저번보다 더 안 좋으세요. 아버님 일로 마음 많이 쓰이시죠? 말도 마라. 애 아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죠.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렴. 그래봤자 애 아빠만 하겠니. 참, 그나저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했어. 다른 건 아니고 너희 결혼 말이야. 신혼집 얻을 때 예비 사돈댁이랑 같이 보태주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마음 같아서는 보태주고 싶은데 보태줄 상황이 안 되네. 너도 알겠지만 애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잖니. 겨우 의식은 차렸지만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계속 병원 신세 지면서 살아야 할 텐데 한푼이 아쉬운 상황 아니겠어? 네 아빠 지병 때문에 제대로 된 보험도 없는 마당에 앞으로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니? 아무튼 보태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됐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이해해 주렴. 예비 시모의 말에 우리 둘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집 마련할 때 모자라는 돈은 대출받아서 진행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예비 시부의 문제는 꽤 걱정스럽더라고요. 시모의 말처럼 아버님은 지병 때문에 제대로 된 보험 하나 가입이 안 되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저는 그런 시모에게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는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시모가 이런 말을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신혼집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 치료에 전념하시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지. 자기는 우리 아빠가 제대로 된 보험이 없는 걸 몰랐잖아. 자식으로서 내가 헤아리고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무튼 이제 어쩌지? 신혼집 마련하려면 대출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까짓것 받으면 되지 뭐. 대출이 나쁜 것도 아니고 대출 없이 결혼하는 부부들 거의 없잖아. 아버님 일로 식구들 마음이 다 안 좋은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님이 쓰러지신 건데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남자친구는 이번 일로 저희 부모님께 죄송스러워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위로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문제로 예비 시부가 쓰러지신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실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했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괜찮아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뭐라도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예비 사돈댁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신혼집을 마련을 다 부모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고? 아니 뭐하러. 우리 그냥 대출 받으면 되는데. 지금 예비사돈댁 사정이 어려운데 대출은 더더욱 안 되지. 언제까지 병원 신세 질지 모른다며. 약이며 병원비며 돈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너희들이 힘이 되어드려야지. 대출 받으면 대출금 갚는다고 저축이며 뭐며 그럴 여유가 있겠어? 갚을 돈이 없어서 여유가 있을 거 아니니. 신혼집은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엄마랑 아빠가 뭘 어떻게 준비하려고.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으리으리하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집 한 채 사줄 여유는 돼.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없이 결혼 준비해. 김서방 마음 복잡할 텐데 신경 쓰이지 않게 되도록 네 선에서 해결하고. 부모님은 전적으로 예비시댁 입장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너무도 감사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댁 상황이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한 수 앞까지 생각하시는 게 대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꼭 보란 듯이 잘 살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역시 부모님께 너무도 감사해 했고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비 시모 또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너무도 잘 됐다며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신혼집을 어디로 얻을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어디로 얻을 생각이니? 글쎄요, 아직 정한 곳은 없어요. 앞으로 차차 알아봐야죠. 부모님도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알아볼 것 없이 우리 집 근처로 얻으렴. 우리 집에서 애 아빠 병원까지 가깝잖니. 앞으로 간병하려면 가까운 게 최고지. 그래야 너도 편하지 않겠니? 간병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이라고 하면 혹시 아버님 간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며느리로서 아픈 시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너 혹시 네 시아버지 나몰라라 할 작정이었니? 아니,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아버님 간병해 주시는 줄 알았죠. 간병은 무슨... 이 나이에 다 늙어서 간병을 어떻게 하니? 안 그래도 애 아빠 간병해 줄 사람 구하던 참이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있더라고.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뭐하러 간병인을 구해? 안 그러니? 어머니, 제가 간병을 어떻게 해요? 직장은 어쩌고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그깟 직장이야 그만두면 그만이지. 너희 꼭 맞벌이 해야 할 상황도 아니잖아. 아들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데 큰 문제도 없고. 거기다 너희 집에서 집까지 마련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대출 갚을 필요도 없는데 굳이 네가 일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간병이나 해. 신혼집 위치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는 게 좋겠다고 사부인께 말씀드리마. 어머니, 그건 아니죠. 갑자기 일을 관두고 저한테 간병을 하라니요. 그동안 전혀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아버님 간병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라도 해보면 되겠구나.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운 거 이해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이 방법이 최선이야. 너도 알겠지만 애 아빠 보험 적용 안 돼서 앞으로 나갈 돈이 천지야. 그럼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간병인 고용할 돈으로 더 값진 곳에 쓰면 좋잖니. 돈 좀 아껴보겠다고 이 나이에 내가 간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젊디 젊은 네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사정이 어려운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일을 관둘 생각도 없고 아버님 옆에서 24시간 붙어서 간병할 생각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무리예요. 그냥 간병인 고용하세요. 남편이랑 제가 반 이상 부담할게요. 비록 예비시댁은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지만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기꺼이 간병비를 부담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벌이가 나쁜 편도 아니었고 기꺼이 감수할 능력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일을 그만두고 간병인을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죽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외출도 어렵고 24시간 내내 옆에서 간병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요. 또 결혼하면 우리는 신혼부부잖아요. 신혼생활에 간병인 생활이 웬 말이냐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너무도 싫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저더러 희생을 감수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는 말로 포장하면서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저 대신 시모를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어이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시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이야?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아버님 간병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말해도 어머님 들은 채도 안 하시니까 자기가 나 대신 말씀드려봐. 그래도 나보다는 자기가 낫겠지. 아빠 간병하는 게 그렇게 싫어?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기 설마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 거야? 내가 정말 회사 일 그만두고 간병하기를 원해? 엄마 말씀대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최선이잖아. 아빠 언제까지 병원 신세 질지 몰라. 앞으로 약값에 병원비까지 얼마나 들지 모른다고.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젊은 자기가 간병하는 게 맞잖아. 자기는? 거기서 왜 자기는 제외하는 건데? 에이, 여자랑 남자는 다르지. 어차피 나중에 애가 지면 자기 휴직할 생각이었잖아. 그건 말 그대로 육아지. 아버님 간병이랑 육아는 달라. 그거나 회사 쉬는 건 똑같지 뭐. 회사 그만두고 주부하는 여자들 많잖아. 반면에 남자가 전업주부하는 거 봤어? 남자인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엄마 말씀처럼 나만 돈 벌면 되지.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예비 장인 장모님이 집 마련해 주시니까 갚을 것도 없고 우리 둘만 먹고 살면 되는데 뭐.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간병하면서 전업주부해. 저번에 나한테 회사 일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만두고 편히 쉬면 자기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회사 일 힘들다고 한 거는 남자친구니까 그냥 조금 툴툴댄 거지. 애인끼리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둘 정도는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서 남자 여자를 왜 나눠? 자기 무슨 꼰대니? 요즘 시대에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어디 있어. 남자도 전업주부 하는 사람들 많아. 난 자기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님보다 젊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간병해야 한다는 것도 어이없고 내 뜻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것도 실망스러워. 뭐가 또 어이없고 실망스러워. 나는 그저 현실성 있게 생각한 거지. 집안일이면 애 양육하는 거 아무래도 나보다는 자기가 낫잖아. 엄마와 나는 최선을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휴직해 늙고 그냥 미리 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실망스럽고 서운한 건 되려 나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자기가 기꺼이 따르겠다고 할 줄 알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잖아. 이렇게 열을 낼 정도로 간병하기 싫어? 우리 아빠가 자기한테는 고작 귀찮은 사람일 뿐인 거야?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어이없고 열을 내야 하는 건 저인데 순식간에 남자친구가 가로채갔습니다. 저를 무슨 아픈 시부 나 몰라라 하는 천하의 못된 며느리로 만들더군요. 이날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끝없는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누구 하나 굽힐 것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한테 단단히 감정이 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지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답답함과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지냈어요.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설쳤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처럼 내가 너무한 걸까? 진지하게 처지 바꿔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일방적으로 굴고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예비 시모한 남자친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젊은 여자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간병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라는 그 생각이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이쯤 되니 결혼마저 고민스럽더군요. 만일 남자친구가 휴모 편에 서지 않고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줬다면 파혼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번 일로 남자친구가 달리 보였습니다. 내 남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시댁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혼을 고려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본인 아빠가 아파서 저러고 있으니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연락 못한 건 저한테 미안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잘 지냈지? 한동안 생각 좀 하느라 연락 못했어. 자기도 그래서 연락 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오랜만에 보는 건데 나와 달리 얼굴이 좋아 보이네. 나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얼굴이 말도 아닌데 자기는 되려 살붙은 것 같다? 그런가? 뭐 자기에 비하면 잘 지냈나 보다. 나보다 얼굴이 더 안 좋기는 하네. 마음 정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심하게 몰아붙인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더라. 그래서 자기 말대로 연락 못했어. 또 자기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지. 간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연락한 거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결정한 거지? 우리 아빠 간병하기로. 뭐? 뭐야? 그 말 하려고 보자고 한 거 아니야? 설마 아직도 인정 못한 거니? 그렇다면 생각할 시간 더 줄게. 더 찬찬히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간병하는 거 말고 다른 건 생각 안 해봤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건 없냐고.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때도 말했지만 이게 최선이라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래도 우리가 연락 안 하는 동안 많은 생각했을 줄 알았어. 난 그랬거든. 자기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법은 없나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자기는 조금의 생각도 없이 그저 내가 간병한다고 하기만을 기다렸구나. 아, 정말 왜 이래? 오랜만에 만나서 또 싸우자는 거야? 나는 자기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어. 상황이 이런데 계속 싸워봤자 좋을 게 뭐야? 그러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간병한다고 생각해. 설마 계속 병원에 계시겠어? 자기가 며느리로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기적을 선물하겠지. 1년? 말 한번 참 쉽게 한다.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림잡아서 1년을 생각하자는 거지. 물론 몇 년 더 걸릴 수 있지만 열심히 간병해서 1년 안에 퇴원시킨다. 이런 희망하고 버티면 덜 힘들 거 아니야. 아무튼 생각 더 해봐.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건데 남자친구는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어요. 아, 얘는 내 생각 따위는 조금도 안 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연락 안 하는 시간 동안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 같은 건 눈꽃만큼도 없었던 거고 저와 달리 잘 먹고 잘 자며 지냈어요. 이런 놈한테 기회를 주다니.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요. 이로써 저는 마음 정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결혼을 업기로 말이죠. 그런데 그냥 파혼하자고 선언하고 끝내기에는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들은 그동안 저를 정신적으로 참 힘들게 했잖아요. 그 덕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는데 쉽게 파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골려줄까 생각하다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들과 똑같이 굴기로 생각했어요. 끝내더라도 약 올리다가 제대로 한 방 먹이면 제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와 시모를 찾아갔어요. 푸석하고 안 된 얼굴과 눈물을 한껏 장전하고 말이죠. 아니,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니? 가만히 있어봐. 얼굴은 또 왜 그 모양이야? 아유, 우리 아들이랑 싸우느라 마음고생 많았나 보네. 그러게 그냥 좋게 간병한다고 할 것이지 뭐하러 고집을 부리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올 거. 자기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안 좋네. 그러게 뭐하러 그랬어? 그냥 마음 편히 인정하면 좋잖아. 그러게? 자기 말대로 마음 편히 인정할 걸. 시아버지 간병하기 싫어서 고집 부린다고 하늘이 노하셨나 봐. 나한테 이런 시련을 다 주시고 말이야. 자기하고 어머니한테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래, 드디어 마음 정한 거야? 아빠 간병하기로? 아이고, 잘 생각했다. 네가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지? 그래, 잘 결정했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가족이 아픈데 간병하기 싫다고 불편하면 못 쓰지.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닌 거야. 아무튼 이제라도 생각이 바뀌었다니 참 다행이구나. 저는 간병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남자친구와 시모는 제가 간병하기로 결정한 줄 알고 북치고 장구치더군요. 저는 그런 둘 앞에서 곧 죽을 듯 심하게 기침하며 아픈 척 연기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껏 감정을 올려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자기야, 괜찮아? 아니 몸이 이 지경 되도록 버티면 어떡해? 그깟 간병이 뭐라고? 그러니까. 약은 먹었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얼른 병원 가자. 보아하니 약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먹고 한숨 푹 자자. 그럼 금방 나을 거야. 그럴 것 없어. 약 먹어도 소용없으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소용없다니? 나 암이래. 몸이 심상치 않아서 이미 병원 다녀왔어. 암이라고? 그 정말이야? 그래. 안 믿기지? 나도 안 믿겨. 암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실감이 안 나. 차라리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제 말에 두 사람은 입을 쩍 벌리며 한껏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런 암 고백에 아무래도 놀랐겠죠. 제 신들린 연기 탓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이를 어쩌면 좋나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생각한 말을 술술 꺼냈습니다. 암이라고 하니까 많이 놀랐지? 하긴 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어머님이랑 자기는 오죽하겠어. 그렇지만 사실이야. 나 암 선고받은 거 맞아. 그래도 다행히 심한 건 아니라서 고칠 수 있다더라. 젊어서 진행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희망을 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더라고. 나 이제부터 일 관두고 나한테만 전념할 거야. 하루빨리 나와서 웨딩드레스 입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 말이야.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으려고. 나도 아버님처럼 이 병원에 입원할 생각이거든. 집에서 이 병원까지 가깝기도 하고 시댁과도 코다울 거리니까 자기도 그렇고 어머님도 덜 힘드시지 않겠어? 내가 아버님 간병하면 좋지만 몸이 이 지경이라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님이 고생하셔야지 뭐. 그나저나 어머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졸지에 아버님이랑 저까지 간병하게 생기셨네요.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누구랑 누구를 간병해? 저랑 아버님이요. 당연히 어머니께서 간병하셔야죠. 어머, 내가 왜 널 간병하니? 애 아빠는 남편이니까 그렇다 쳐도 너는 나 말고도 간병해줄 사람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없는데 남편은 일해야 하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디스크가 있어서 간병하기 무리세요. 연세는 있으시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멀쩡하시잖아요.
그러니 간병해줄 사람이 어머님밖에 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두 사람이나 간병해? 사돈하고 사부인이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지. 아니면 아들이 몇 달 휴직 깨내고 돌봐도 되잖아.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 아니야. 요즘 기술이 좋아서 웬만한 암은 다 이겨내더라.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암이란 게 감기처럼 약 먹고 낫는 병도 아니잖아요. 저 봐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디스크이시고 남편은 돈 벌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뿐인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간병인 고용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지 자기야. 어? 뭐 그렇기는 한데. 거봐요. 남자친구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해요.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죠. 가족이 아픈데 간병하기 싫다고 불편해하면 못 쓴다고. 저 곧 이 집안 며느리 되는데 미리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야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휴,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했다만, 몰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두 사람이나 간병하니. 그리고 너는 아직 젊고 생활하는데 별 이상 없잖아. 혼자 잘만 걸어 다니는구만 뭘. 어머니,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큰 무리 없다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아무래도 암 환자니까 조심해야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간호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라고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족들 사이니까 제 간병해 주실 거죠? 그렇죠, 어머니? 그럼 저는 그런 줄 알고 신혼집 가까운 곳을 알아볼게요. 정말이지 좋은 시어머니 만난 것 같아요. 세상에 며느리 간병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제 말에 시무와 남자친구는 똥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시무의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머리만 극적거리며 한숨을 쉬었고 시무는 현실을 부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제가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보고 싶었던 바로 그 표정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삐져나오는 웃음 겨우 참았네요. 그렇게 걸리지도 않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예비시모에게 제 간병을 맡겼어요. 아니, 거의 떠넘기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어떻게 간병하냐며 펄쩍 뛰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간병해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고요. 정말이지 혼신의 암 환자 연기를 펼치며 예비시모와 남자친구에게 부담을 팍팍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랬어요. 며칠 동안 둘한테 골탕 먹일 생각하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상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암 선고 받았다고 하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병원 게시판이며 벽면에 대자보를 부착해서 암 걸린 예비 며느리와 여자친구를 버린 천하의 못된 인간들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저를 버려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는 조용한 곳에서 따로 만나자고 했고 제게 미안하다며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제가 예비시부 간호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본인들이 저를 간호하는 건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미리 준비해 놓은 대자보를 병원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미리 작성한 글도 병원 게시판에 쫙 뿌렸고요. 그런 다음 대놓고 욕 얻어먹게 해주고 싶어서 세상 불쌍한 몰골로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은 이미 제가 부착한 대자보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한껏 장전하고 남자친구의 아빠가 있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자기야.
아니, 너... 마침 잘 왔다. 병원 벽에 붙여진 거 네가 그런 거니? 병원 게시판에 착성한 글도 네가 그런 거냐고? 네, 제가 했어요. 뭐야? 이게 미쳤나? 네가 몸 관리 못해서 암 걸려놓고 누구 탓을 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게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인가요? 병원 벽에 대자보 붙이고 게시판에 글 쓴 거 다 제가 그랬어요. 하도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암에 걸렸다고 버림받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처럼 억울해서 뭐든 하고 싶으시겠죠? 그저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파혼 통보받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어떻게든 잘 풀어보고 싶고 붙잡고 싶은데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요. 죄대한 불쌍한 척하면서 눈물을 막 쥐어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를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나름대로 연기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천하의 못된 인간처럼 쳐다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더 퍼부었어요. 자기야, 말 좀 해봐. 암 걸린 게 그렇게 죄야? 어머님, 그런가요? 언제든 저더러 가족일수록 아픈 사람 품고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올린 예비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병간호라고 떠밀어 놓고는 저는 왜 버리신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려서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 간호해줄 건강한 간병인이 필요하셨나 보네요.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결혼 비용으로 한 푼도 안 보태주셔도 저 아무 불평 안 했어요. 우리 집에서 신혼집 마련해 주신다고 했을 때 어머님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병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으라고 하셨죠? 그래야 아버님 간병하기 편하다고. 저는 이것까지도 다 감사하면서 인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암에 걸렸다는 말 듣자마자 사람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조금도 지어내지 않고 그동안 그들이 제게 저지른 대로 말했습니다. 팩트로 두드려 패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리더군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더욱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급기야 다른 병실에 있던 사람들까지 문 앞에 모여서 구경하더라고요. 세상에, 저게 다 사실이야?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됐어?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저러면 못 쓰지. 그러니까 저게 다 본인한테 돌아온다니까? 아니, 그럼 남편을 왜 며느리한테 떠넘겨? 암 걸린 건 안 됐지만 저런 집안에 시집 안 가는 게 천운인지 딱 봐도 며느리 잡게 생겼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 시선과 말들을 견디기 힘들었던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 엄마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큰 소리까지 쳐가면서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의 응원과 위로를 받으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친구를 마주쳤죠. 저는 그 즉시 남자친구에게 가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뭐야? 너 미쳤어? 정신 똑바로 박혀 있으니까 때린 거야. 어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까 고개 숙이면서 나가는 거 보니까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아는 것 같더라? 오늘 이 순간 이 기분을 절대 잊지 마. 네가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 뭐? 너 나한테 매달리려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 집안에 한 방 먹이려고 온 거지. 나 너랑 결혼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래서 거짓말을 좀 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그럼 암에 걸린 게 아니란 말이야?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거짓말할 게 없어서 그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엄마랑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네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래봤자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너와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아는데 신뢰가 갈까? 이 상황 모면하라고 지어낸 거짓말이라 생각하겠지? 아무튼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기 싫거든. 내 덕에 병원에서 유명인사 된 것 같은데 축하해. 앞으로 얼굴 들고 다니긴 힘들겠다. 너랑 네 엄마 이 병원 스타 됐어. 병원 사람들이 모자의 추악한 짓을 다 알게 되었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알아볼걸? 무료한 병원에 너랑 네 엄마가 얼마나 재미있는 소재가 되겠니? 그럼 수고해. 전 남자친구는 연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한테 온갖 욕을 퍼부었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전 남자친구를 쓰레기 보듯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피해자인 척 표정 관리하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한 방 먹여서 후회 없습니다. 제 친구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나중에 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엄청난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커져만 갔고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감과 동시에 여러 개의 살이 붙어서 인간 쓰레기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고 병실에 커튼 치고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뭐 그래봤자 유명해진 인기가 잠잠해질 리는 없겠지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